안녕하세요, 로우맘입니다. 지난주에 이은 원더윅스 2편, 오늘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경에 거쳐서 나타나는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원더윅스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오늘 영상도 길어요. 시간 여유 없으신 엄마 아빠께서는 일단 인트로 3분 정도 들으신 후에 현재 우리 아기 주수에 맞는 원더윅스로 가서 시청을 해주세요. 영상 설명에 주수별 영상 시간대 적어둘게요. 하지만 결국엔 아기의 도약 시기별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 되실 때는 영상을 차분히 처음부터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후 6개월경에 시작되는 이야기는 원더윅스와는 또 별개의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어제 영상에서 따로 다루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이야기한 것과 같이 원더윅스는 정신적인 급성장, 그러니까 아기의 뇌발달과 연관하여서 일어나는 정신적인 도약을 말해요. 엄마 나는 잘하고 있어요 책에 의하면 생후 20개월까지 10번의 원더윅스가 있다고 하죠. 순한 아가든 예민한 아가든 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원더윅스는 예외 없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아기는 원더윅스를 지날 때마다 정신발달 기준에서 급성장을 하는데요. 원더윅스마다 아기는 새로운 지각 능력과 학습 능력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는 우리 아기를 신체적 발달 기준에서 판단을 해서 우리 아기는 원더윅스 기간에도 별로 큰 변화가 없어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더윅스를 지난 아기를 자세히 보면요, 장난감을 가지고 놀더라도 이전에는 안 하던 방법으로 놀거나 탐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기는 한 번씩 원더윅스를 지날 때마다 사물과 사건을 새로운 방식으로 인지하고요, 신체를 가눌 수 있는 새로운 정신적인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신적 도약은 신체적 급성장과는 독립적으로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정신적 도약이 있어야 신체적 도약도 따라오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더윅스 꽤나 심오한 내용이죠. 이런 심오한 성장을 아기들은 20개월 동안 10번이나 이뤄내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영상 보시는 엄마 아빠 중에 저도 최근에 정신적인 급성장이 있었어요. 매일 보던 컵이 오늘은 다르게 보여요. 이런 분 계신가요? 계시다면 그런 분은 최소 뉴턴 혹은 스티브 잡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엄마 아빠는 아기의 세계의 변화를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으로 아기를 봐왔기 때문에 아기의 원더윅스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심지어 생후 12개월까지는 신체적 성장도 매우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고, 어른은 기억도 나지 않는 성장통들, 예를 들면 영아상통, 이앓이 이런 것들까지 겪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렇게 대단한 일들을 해내고 있는 우리 아기의 고충을 좀 더 세밀히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고통을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앓이 등의 신체적인 성장통은 원더윅스와 겹쳐서 나타날 수도 있고 원더윅스가 아닐 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원더윅스를 잘 이해하면 우리 아기가 다른 아기보다 신체 발달이 조금 늦거나 희한한 행동을 보인다고 해도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고 우리 아기를 어떻게 관찰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시기 때문에 서론이 길더라도 좀 자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생후 4개월 전후 15주에서 19주에 일어나는 아기의 네 번째 원더윅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엄마 나는 잘하고 있어요 책의 저자는 아기의 뇌파의 변화에 따라 좀 더 세밀하게 아기의 성장을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각 발달의 시기를 원령이 아닌 주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책에 의하면 아기는 15주경, 그러니까 14주에서 17주경이 되면 이미 보채기 시작한다고 하네요. 18주에서 20주가 되면 아기가 한 단계 도약을 했구나 하고 알 수 있는 행동들이 나타나고요. 예를 들면 아기가 이전에는 전혀 관심 없었던 것을 원하고 이전에 안 하던 행동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원더윅스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이번 원더윅스부터 힘든 시기가 전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데요. 이번에는 힘든 시기가 일반적으로 5주나 걸린다고 합니다. 힘든 시기라고 함은 아기가 툭 하면 울고 잠도 못 자고 수면텀과 수면 시간이 헝클어지면서 짧아지기도 하고 쉽게 잠들지 못하면서 잠투정이 심해지고요. 혼자서도 잘 놀던 아기가 혼자 노는 시간이 짧아지면서 엄마를 찾습니다. 안아주면 몸을 막 뒤로 뻗거나 축 늘어뜨리면서 고개와 몸을 더 자주 받쳐줘야 하고요. 그러면서도 엄마에게 붙어 있으려고 하니 당신은 다시 신생아가 되셨습니까?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소보다 식욕이 떨어져서 잘 먹지 않고 산만해집니다. 때로는 전혀 먹지 않으려고 하면서 수유 거부까지 합니다. 수유량이 너무 줄어서 걱정이 되는데 아기는 막 딴청을 피우면서 고개를 뒤로 젖히면서 고개를 하고 그래놓고 자기는 혼자 세상 팔자 편하게 엄마 품에서 대자로 늘어져 있습니다. 변덕이 롤러코스터를 타고요. 옹알이도 잠시 중단합니다. 그러면 엄마는 다시 걱정이 되었다가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다. 나도 자고 싶다. 라면서 아기에게 화가 납니다. 저는 이 네 번째 원더윅스를 빡치는 원더윅스라고 부릅니다. 그전 원더윅스까지는 아기가 너무 자꾸 여리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조금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엄마도 밤잠을 못 잔 지 4달이 넘었고요. 체력적 한계도 왔고 남편은 아침마다 우리 애기 통잠 잔 거 아니냐 그러고 세상에 나 혼자 애 덜렁 안고 버려진 느낌이 들거든요. 이번 원더윅스의 어려운 시기는 길게 지속되다 보니까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도 아기의 이상한 반응을 쉽게 알아차리게 됩니다. 아기의 발달이 정체되고 있는 것 또한 느끼게 되죠. 아기의 성장 정체는 엄마를 심적으로 더 불안하게 해서 15주 전까지는 아무리 내가 힘들다고 하더라도 아기가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안심을 좀 했는데 이젠 아기가 몇 주 동안 신체적인 발달도 크게 없고 심지어 먹지도 않으니까 아기가 어디가 아픈 것은 아닌가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모유 수유를 하던 엄마들은 분유를 먹여야 되나 고민을 하게 되고요. 분유 수유를 하던 엄마들은 분유를 갈아타야 되나 하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아기는 지금 열심히 정신적인 도양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도약 시기가 유난히 요란스러울 뿐입니다. 모유 수유 엄마는 아기가 젖을 물고만 있더라도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안아주면서 그래 먹을 만큼 다 먹었어? 하면서 웃으면서 안아주시고 뽀뽀해주세요. 아기가 젖병을 밀어내면 그래 배가 별로 안 고파? 하면서 수유를 멈춰주시고 아기의 눈을 보면서 웃어주시고요. 밤에 잠투정을 하면 담담한 목소리로 그래 우리 소망이 잠들기 힘들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근데 소망아 엄마가 옆에 있어 걱정 마.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엄마랑 또 신나게 놀자 라고 자신감 있게 말해주세요. 위칭 아워리란 말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마녀의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아기가 하루 동안 열심히 다양한 것을 경험하고 습득한 후에 그것을 울음으로 발산해내는 시간이라고 해요. 대부분 마지막 낮잠 시간인 4시에서 5시 무렵 아기의 잠투정이 생겨나고요. 밤잠에 잠투정이 엄청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기와 사랑과 정쟁을 찍으면서 사랑을 확고히 하고 있다 보면요. 19주가 오고 이 무렵이 오면 아기는 주변의 사건들을 새롭게 지각하고 새로운 행동을 해내면서 이번 원더윅스의 끝을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장난감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흔들 수 있고 무언가를 계속 밀거나 때릴 수 있고 심지어 무언가를 집어서 곧장 입으로 넣기도 합니다. 이전과 같이 동작을 하나 하고 멈추고 하나 하고 멈추고 하던 것과 달리 유연하게 이 동작에서 저 동작으로 연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옹알이도 이제는 단어가 아닌 엄마, 아빠 이런 소리를 교차하며 내면서 문장처럼 구사하기도 하고요. 이 무렵 아기는 사건들을 새롭게 지각하고 새로운 행동을 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주변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요. 모든 것을 관찰하고 들여다보는 시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엄마로부터 독립적으로 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죠. 이번 도약을 통해서 아기는 스스로 더 많이 알고 뭔가 이제 내가 우위에 있는 듯한 기분을 갖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시기 처음으로 엄마와 아기는 독립성 갈등이라는 것을 겪게 되는데요. 아기의 독립적인 행동이 위험해 보여서 도와주려고 하는 것을 아기는 귀찮다는 표현을 합니다. 아기의 자유의지가 싹트는 것은 참 반가운 일이기도 한데 동시에 매우 귀찮기도 해서 뭐든지 스스로 하려고 하고 의사표현을 하기 시작하는 아기를 보면 엄마가 쉽게 지칠 수도 있습니다. 점점 누워있기보다 앉으려고 하고 움직이고 싶어하고 온갖 것에 참견하고 싶어합니다. 또한 힘이 세지는 동시에 손놀림이 능숙해져서 때로는 엄마를 아프게 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엄마는 엄마만의 금지어와 단호한 톤을 정해서 아기에게 그만, 아파 등의 말을 해주면 아기는 그 목소리를 잘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이때 엄마 아빠는 아기가 대근육 운동과 더불어서 손과 손가락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놀이를 통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19주가 지나면 도약이 완성된 후 생후 5개월에 해당되는 20주에서 22주가 되면 다시 평온기가 찾아옵니다. 그렇게 울던 아기가 이제는 잘 웃고 명랑해지고 할 수 있는 것도 훨씬 더 많아져서 덜 심심해하는 모습을 보게 되실 거예요. 그렇게 평온한 1, 2주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 도약기가 바로 찾아옵니다. 원더윅스의 주수가 아기에 따라 조금씩 유동적이기 때문에 저는 주수 그 자체보다는 원더윅스가 지속되는 기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아기를 봤고요. 이번 원더윅스가 끝나고 다음 원더윅스가 오기까지 1주에서 2주가량의 평온기가 있다라고 이해했습니다. 5번째 원더윅스는 22주경에 시작되어서 그 전보다도 약간 더 힘들어집니다. 이번 어려운 시기도 좀 길게 4주 정도 지속이 되고요. 아기에 따라 1주 만에 끝나기도 하고 5주까지 연장이 되기도 합니다. 저희 둘째는 5번째 원더윅스가 한 3주 정도 간 것 같아요. 3주 내내 징징거린 건 아닌데 3주에 걸쳐서 이틀에서 3일 괜찮았다가 3일에서 4일 난리가 났다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는 생후 6개월 전후에 해당되는 25주에서 27주경이 되면 아기는 다시 새로운 능력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새로운 능력이라고 하면 물체와 물체 사이의 거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파악하게 되는 관계에 대한 인식이 생기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내가 갖고 싶은 물건이 내가 가까이 갈 수 없는 저 위에 있구나. 혹은 내가 기어간다고 해도 걸어서 저 방으로 쑥 들어가 버리는 엄마를 나는 더 이상 따라갈 수가 없구나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기는 엄마가 달아나 버린다고 느끼면서 굉장히 불안해져서 더욱 엄마한테 달라붙어 있으려고 하고 엄마가 눈앞에서 사라지면 울면서 엄마의 껌딱지가 됩니다. 이때 드디어 엄마는 화장실 문을 열고 볼일을 보고요. 보행기라도 준비를 해서 엄마가 움직일 때마다 아기를 가까이 두려는 노력을 합니다. 자, 5번째 원더윅스의 아기는요. 네, 당연히 툭 하면 울고요. 자기의지가 강한 아기는 갑자기 참을성이 없어집니다. 엄마가 안아주거나 함께 놀아주면 덜 울기는 하고요. 아예 안 울지는 않아요. 그리고 다시 아기는 잠을 덜 자기 시작하고 때때로 악몽을 꾼 듯이 자다가 간혹 크게 울고 낯을 가리면서 낯선 사람이 쳐다보거나 말을 거거나 몸에 손을 대는 것을 너무 싫어합니다. 심지어 낯선 사람이 없어도 엄마가 안 보이면 웁니다. 계속 엄마 옆에서 부비적거리려고 하고요. 모유든 분유든 먹는 양이 줄거나 때론 거의 먹지 않으면서 먹는 것에 별 관심을 안 보입니다. 그러니 먹는 시간은 당연히 길어지겠죠. 기저귀든 옷이든 갈아입히려고 눕혀놓으면 애가 막 울고요. 애착 인형 등 부드러운 것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합니다. 이번 5번째 원더윅스에서는 이앓이와 시기가 겹치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이앓이와 원더윅스가 겹치는 경우에는 아기가 더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엄마는 잘 안 먹는 아기에게 조금이라도 더 먹이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요. 그러다가 엄마와 아기는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발 싸우지 마세요. 어차피 엄마 마음만 아파요. 이 무렵 아기는요 고집이 엄청 세져요. 근데 이때 분유든 이유식이든 안타까운 마음에 더 먹이려고 실랑이를 막 하면요 나중에 그것이 수유나 이유식의 겁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원더윅스는 4~5주만 잘 넘기면 되는데 먹는 걸로 애랑 싸우다 보면 이유식에서 유아식까지 몇 년을 고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6개월, 26주경이 되면은 엄마 아빠는 아기가 생각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네? 라고 발견하게 됩니다. 상당히 기뻐지죠. 26주가 지나고 나면서 아기는 사물의 관계, 거리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가령 장난감의 버튼을 누르면 소리가 나온다거나 저녁에 현관문이 띠리릭 하고 울리면 아빠가 집에 왔구나 라는 것을 알아요. 26주에서 34주 사이에 아기는 기는 방법을 터득하고 자신의 소질과 관심과 신체 구조와 체중에 적당한 선택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 우리 아기를 다른 아기와 비교하지 말아주세요. 아기는 각자 자신만의 개성이 있어서 이 시기에 아기는 자신에게 가장 맞는 선택을 할 거예요. 그러니 아기의 결정을 존중하고 관찰해 보면요. 우리 아기의 개성을 알게 되고 아기가 놀고 배우는데 가장 적절한 도움을 주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아기는 물건들을 꺼냈다가 다시 채웠다가 던졌다가 엎었다가 넘어뜨리고 굴려보고 어디로 밀어넣는 등 산만한 행동들을 통해서 사물들의 관계를 파악하는 정보를 수집한다고 해요. 이때 아기는 소리가 나는 공이나 인형, 장난감 피아노 같은 물건을 좋아하게 돼서 2~3개월에 가지고 많이 놀았던 아기 체육관이 다시 효자템이 됩니다. 이 시기에 아기가 몸짓으로 뭔가를 말하거나 눈빛으로 엄마 아빠에게 물어본다고 하면은요, 엄마 아빠는 이런 행동들에 엄청나게 반응을 해주세요. 와! 이런 것도 알았어? 이런 게 궁금해졌어 아기야? 이렇게요. 혼자서 일어서려 하고 균형을 잡으려 징징대는 아기를 열심히 도와주다 보면 어느새 34주 무렵이 다가옵니다. 빠른 아기는 34주 무렵에 손을 잡아주면 걸음마를 떼기도 하고요. 근데 이때 아기가 발을 뗀다고 너무 걸음마 연습을 시키려 하지는 말아주세요. 진짜로 걸으려면 신체 조건이 뒷받침이 되어줘야 되고요. 때가 되면 알아서 다 걸으니까요. 지금 저희 소망이가 30주인데요. 최근 이틀에서 3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만 뜨면 잡고 일어서겠다고 난립니다. 그리고 원더윅스와는 별개로 아기들이 7개월이 되는 무렵 한 29주경에 아기는 엄마가 자신이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빠르다는 것을 인지하기 때문에 엄마가 사라져버린다는 공포가 극에 달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저희 소망이도 귀신같이 만약 지금 제가 말없이 갑자기 자리를 뜨면요 보채고 난리가 납니다. 자리를 떠야 할 때 엄마가 아기에게 엄마 잠시 저기 다녀올게 라고 말해주고 천천히 일어나서 움직이면서 계속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이렇게 엄마가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면요 아기도 점차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런 폭풍의 시기들이 지나면 7개월에서 8개월 무렵 30주에서 35주경이 되는데요. 다시 평온한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1주에서 3주간 아기는 더 독립적이고 명랑해지면서 엄마 아빠가 보기에도 훌쩍 큰 아기 사랑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오늘은 돌전까지 나타나는 7번째 원더윅스까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5번째 원더윅스까지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버렸어요. 7번째까지 했다가는 정말 밤샐 것 같아서 결국 원더윅스 3편을 만들어서 다음 주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태교, 즐거운 육아 되시기 바랍니다. 아, 자기야, 나 말 너무 많이 했어. 당 떨어져. 애랑 맨날 옹알이 하다가 성인 말을 너무 많이 했어. 머리 아파. 근데 하고 싶은 말 너무 많아. 어떡해? 근데 또 이걸 말하면서 저걸 말을 안 해주면 안 되겠고.